11호 태풍 야기의 새 이동 경로가 발표됐습니다. 필리핀을 강타한 11호 태풍 야기는 4일 오전 10시 필리핀 마닐라 북서쪽 약 590km 부근에서 점차 세력을 확장해 중국 남부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발생한 제11호 태풍 야기는 필리핀 곳곳을 강타하며 큰 피해를 꼈습니다. 수도 마닐라를 비롯한 각지에 폭우가 쏟아졌고 주민들의 허리 높이까지 홍수가 차올랐습니다. 승용차는 물론 트럭들도 절반 가까이 물속에 잠겼습니다. 피난민들은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기 위해 큰 트럭을 붙잡고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강물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발생해 현재까지 최소 1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필리핀 재난당국은 단 하루 동안 내린 비로 이렇게 큰 피해는 처음이라면서 생존자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내와 시외 교통편이 모두 중단되었고 항공편과 배편이 모두 결항되면서 그야말로 하루 만에 고립된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피해 지역 학교에 휴교령을 내고 공공기관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이번 11호 태풍 야기는 일본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10호 태풍 산산처럼 한국과 일본 쪽으로 향할 가능성도 제기됐는데 오늘 필리핀 북부 지역에서 완전히 서쪽으로 경로를 틀어 중국을 향해 경로를 바꿔버렸는데요. 문제는 이번 태풍의 위력이 심상치 않다는 것입니다. 보통 태풍이 내륙을 관통하면 세력이 다소 약해지는 게 당연한 일인데 이번 태풍은 오히려 점차 강하게 발달하며 세력을 키워 북서쪽으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쯤에는 중국 잔장 남동쪽 해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태풍은 가을 찬 공기와 강하게 부딪히면 폭우가 심해지며 더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입니다. 중국은 지금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지난 3일 미국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붕괴된 경제를 회복하기 어려운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부동산 경제 붕괴와 소비 지출 감소로 중국 경제가 40년 전 개방 경제로 돌아선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척도로 여겨지던 지난 2004년 중국인들은 경제인식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소득이 늘었다는 답변은 2014년에 77%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2024년 응답은 19%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반등할 것이란 기대감도 이제 거의 사그라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부동산 부문이 위기에 처하며 개발회사들은 줄줄이 부채만 남긴 채 도산하고 지어놓은 아파트는 팔리지 않은 채 버려졌습니다. 일자리도 찾아볼 수 없게 됐죠. 지난 20년간 성장만을 거듭해온 중국인들은 이미 성장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침체를 받아들이지 못해 위축되기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애써야 하는데 자신밖에 모르는 중국인들은 돈을 쓰지 않기 시작했고 기업들은 임금을 삭감하고 고용을 줄였습니다. 그러자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또 부채를 낳고 있습니다. 대졸자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젊은이들은 나라 원망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졸자에게 중국 기업이 제시하는 초봉은 월 380달러, 우리 돈 약 51만 원 선인데 이는 도저히 생활을 꾸려갈 수 없는 수준입니다. 취업을 하더라도 대체 휴업 시 공휴일 근무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기도 합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취업을 한 중국인이 출근을 해보니 실제로는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는 업무를 받기도 했습니다. 최악의 구직난에 처한 실업자들은 모두 배달기사 일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2019년 398만 명이었던 라이더는 2023년 745만 명으로 폭증했고 하루 종일 일해도 일당은 150위안, 우리 돈 3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이 가장 자신하던 인구까지 처음으로 2년 연속 줄었습니다. 중국 시장에 달려들던 외국계 기업들도 서둘러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루이비통 그룹 화장품 브랜드 세포라가 지난달 중국시 장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감원했고 IBM은 중국 내 연구개발센터 2곳을 폐쇄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줄 알았던 중국인들은 점점 더 위축되어 자신감을 잃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경제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경제학자들이 중국 경제와 1980년대 일본의 부동산 붕괴 사태를 비교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며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중국을 강타한 폭우는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올해 중국이 겪은 천재지변의 규모와 빈도는 이제 단순한 자연재해의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지구의 분노라는 표현조차 이 재해를 설명하기에 부족한 상황이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만 중국 이입은 피해액은 931억 6천만 위안, 우리 돈 약 17조 6천억 원에 달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상반기 내내 중국 전역은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도시 전체를 삼키는 홍수로 물폭탄을 맞았다가 가뭄으로 대지가 갈라지는 지역도 있습니다. 지진으로 마을 전체가 무너지는가 하면 산사태는 마을을 순식간에 지워버립니다. 폭염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불모질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재앙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중국의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이상현상을 만든다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지난달의 집중호우는 그야말로 천재지변의 절정이었습니다. 1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한 폭우가 중국 남부를 휩쓸어 230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재민은 무려 1430만 명이 넘었습니다. 계속된 폭우로 강이 범람했고 제방이 터졌습니다. 시커멓게 변한 강물은 도시를 삼킬 듯 넘쳐흘렸고 모든 것을 휩쓸어갔습니다. 도로와 다리가 끊어지고 도시가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차량이 종이배처럼 떠내려가는 가운데 실종된 사람들의 숫자는 셀 수조차 없습니다. 중국인들은 끝없이 추락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역대급 태풍이 중국을 향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지난 태풍으로 역대급 피해를 입은 것을 본 중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다가올 태풍을 두려워하며 영상을 올리지만 세계는 중국을 동정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범죄의 결과입니다. 홍수의 우박의 토네이도, 이제 다음은 태풍이다. 힘내라 대자연. 댐 공사로 다른 나라로 갈 물길 다 막고 멀쩡하길 바랬다면 자연을 너무 무시한 거다. 전 세계가 같은 생각이란 게 놀랍다라며 냉담한 반응입니다. 이번 태풍은 한국을 향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가을 태풍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자주 생기는 만큼 우리나라도 대비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 세계 매체들이 일제히 한국을 극찬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많은 한국인들의 마음이 해외 매체를 통해 전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의료 지원 프로그램 시작. 해당 기사에는 한국어 서명이 가득한 태극 기사진과 더불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헌신으로 지금의 한국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고령의 나이로 아픈 고지만을 참전용사에게 발전된 한국의 의료기술로 치료 및 수술, 모셔오기 위한 항공 숙박 모든 걸 지원해드리고 싶습니다. 기사를 보고 꼭 연락주세요. 6.25 전쟁 당시 참전용사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이 태극기와 함께 병력 지원을 한 16개 참전국 참전용사들에게 대대적인 후원을 약속하는 기사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인들이 찾을 수 없었던 참전용사에게도 지원 소식을 전하고자 각국의 매체에 해당 내용을 보도해 줄 수 있을지 여러 날 동안 간절하게 요청하였고 국가를 대신해 나선 한국인들의 마음에 감동한 외신은 이를 대서특필하며 알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이 기사를 통해 현재 에티오피아, 필리핀 등 시력을 잃었거나 전쟁 중 다리를 잃은 참전용사가 수술 및 치료를 비롯한 의료 물품을 전달받았고 기적적으로 제2의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티오피아에서는 기적의 한국인들, 우리 잊지 않았다라며 신문 한 면을 도배한 기사를 보도하면서 이들이 한국의 소규모 기업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인프레쉬. 이들은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위해 수년간 후원 행보를 이어온 곳으로 현재 국내 및 참전국의 생활고를 겪는 참전용사들의 심각한 상황을 알리며 주거 개선, 전자제품 지원 등 국내를 비롯한 세계적으로 후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모든 후원을 기업명이 아닌 한국인의 이름을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허동호, 이영광, 김재표, 고주희, 최엄지 등 매번 수많은 한국인들의 이름이 참전용사들에게 전달되며 이걸 받아본 참전용사들과 가족들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 한국인들에게 감사합니다라며 한국의 감동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전용사 후원기업 인프레쉬에서 준비한 특별한 후원 상품을 소개하려 합니다. 영원히 펄럭이는 태극기를 담은 이 볼캡과 티셔츠는 기억이란 주제 아래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노고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들을 통해 일상 속에서도 한국의 역사를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 이 상품의 수익금 일부가 어려운 참전용사분들을 위해 후원되며 한국인 구매자들의 이름이 공식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전달된다고 합니다. 인프레쉬를 통해 한국의 역사가 세계에 알려지고 도움을 받는 참전용사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저 역시 한국인으로서 이 후원에 동참하였으며 많은 분들의 참여가 이 기업의 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슈였습니다.